오늘 새벽 1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첫 대면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네, 특검은 내일 오전 재소환을 통보했는데요. 쟁점들을 임주회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을 하고 총 머무른 시간은 한 15시간가량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시간은 실제로는 5시간에 불과하고 조사 담당자 교체 사안으로 신경전이 꽤 컸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배경이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수처에서 발부한 영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체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경호처 직원들에게 어떤 불법적인 일을 지시했다. 이런 혐의가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인데 이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 조사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점심 이후에 이 조사가 속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일정 같은 부분들의 조율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다른 사안 먼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외환죄라던가 국무회의에 관련된 그런 내용부터 조사를 다시 재개함으로써 조사 자체는 끝까지 마칠 수 있었고요. 총 15시간 정도 이제 머무른 그런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는 5시간이 좀 넘는 시간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서 열람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실제로 조사를 마친 시간은 저녁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간, 9시 50분경에 조사는 마쳤지만 조서 열람에 한 3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거나 어떤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양측이 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부분,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돌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첫 대면 조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술 거부권 행사 없이 마쳤으며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조사는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성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거슬러 보면 이제 갈등을 빚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신문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박창환 총경 질문자를 교체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런 질문자나 신문 자격을 따지는 경우가 통상 있는 경우인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배경인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이렇게 조사를 받다 보면은 조사 담당자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들어서 교체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고소 고발에 나아가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런 부분은 어떤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한 피의자 신분 내지는 피고인 신분에서 진행이 될 수는 있는 일은 맞지만요. 좀 상황이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질문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 박창환 총경이 이 공수처의 체포 영장을 집행할 당시에 지휘를 했던 인물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양측이 제시하고 있는 그 일자가 좀 다릅니다. 실제로 박창환 총경은 이후에 있었던 이 집행에는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차 집행 당시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부분은 맞거든요. 양측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요. 양측의 입장이 이에 대해서 팽팽하게 맞서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은 지금 갖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집행 시도가 있었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불법적인 집행에 참여했던 인원이 수사의 전면에 나서는 건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검 측에서는 이는 사실관계가 다르며 실제로 박창환 총경이 일정 부분 참여한 부분은 있지만 1차 체포에는 전혀 그곳에 현장에 간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 가장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배정이 된 것이 다른 의도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피의자 요구 때마다 담당 수사관, 이 담당했던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교체해 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어제 일단 이 부분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전 조사 이후엔 재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대면 소환 통보가 있다고 해도 이 부분은 좀 정리하고 갈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대기실에 머물고 조사실로는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체포방해나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조사는 무산이 됐고요. 이후에는 이제 뭐 국무회의 의결 과정이나 계엄 해제한 의결 방해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특검 측에서 어느 정도 윤 전 대통령 측에 좀 맞춰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서로 조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3시간 넘게 대치 상황, 그러니까 다시 조사실로 돌아가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창환 총경이 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 진행에 문제를 삼은 것이거든요. 서로 좀 설득하는 과정은 있었으리라고 보고요. 네. 오늘 어차피 출석은 했고 이 혐의 말고도 지금 조사할 것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박창환 총경의 수사를 좀 무리하게 이 조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다른 사안으로 바꿔서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외환죄 부분을 이제 먼저 수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장검사 2명이 투입이 되어서 국무회의와 외환 혐의는 이후에 오후 조사에서 그리고 저녁 야간 조사에서 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일이죠. 6월 30일 내일 오전 9시에 재출석을 특검이 통지를 했습니다. 아직 조사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조금 전에도 뭐 언급을 해주셨지만 2차 조사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사를 할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고 사실상 하루를 넘겨서 밖으로 나왔죠. 물론 이제 이 열람의 시간이 좀 걸린 것이지만 네. 새벽 1시경에 나왔기 때문에 나온 시간을 기준으로 하자면 바로 다음 날 또 다시 소환 통보가 네.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1차 소환을 통보했고 이번에는 직접 소환 통보를 서면으로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일정이 뭐 무리하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은 남아 있어 보입니다. 다시 시간 조율을 해보자, 다른 날로 정해달라라고 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이미 체포영장이 한 차례 발부가 되었다가 이제 신청이 되지 않았죠. 체포영장이 네. 신청이 있었지만 발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예. 계속해서 거부한다면은 체포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소환 일정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특검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이 아직 지금 조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이 부분을 박창환 총경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든 진행할 가능성 매우 높고 그 외에도 지금 내란죄와 관련된 혐의들 국무회의 관련된 부분들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룰 질문들은 충분히 많이 남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출석 통지를 서면으로 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즉답을 하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특검 측에서는 소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고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소환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봅니다. 이미 굉장히 장시간, 15시간,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진 시간은 그에 훨씬 못 미친다고 해도 그러니까 장기간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건강상의 이유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방어권을 본인이 행사하는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일정을 연기한다거나 답변을 미루는 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미 내란죄 같은 경우엔 형사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혐의자들, 관련된 그런 피의자들 계속해서 이제 진술을 거부하게 되면 오히려 적정한 시간에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환에 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검은 이제 소환이 횟수에는 제한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 차례 더 소환 요청을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특검 역시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 특검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면 조사를 진행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몇 차례 정도 더 진행을 하면은 이제 이 대면 조사는 마무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예. 조금 전에도 좀 특수 공무집행 방해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두고서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좀 별도로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제 이제 중간에 점심 이후에 수사를 제기하지 못한 건 이 질문자 박창환 총경이 이제 이해 충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후에 변호인단이 든 비유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때린 사람이 날 또 조사하면 되겠느냐 네. 이런 취지의 이제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체포 저지 혐의와 관련해서 이 체포를 저지한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법적인 집행이었기 때문에 저지한 것인데 이 불법적인 집행에 가담한 사람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선 가해자에게 내가 조사를 받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특검 측이 또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위계나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이것은 수사 방해 혐의로서 또 다른 어떤 범죄 사실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어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양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네. 어제 조사가 제기되지 못한 부분도 이 때문이었거든요. 네네. 이 어떻게 이것을 조율해 나갈지는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뭐 다른 사람을 추가적으로 입회한 하에 조사를 받는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특검 측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일부 조사자를 교체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양측이 타협점이 없어 보이나 계속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네. 시간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번 대면 조사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조율할지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특검 측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 측도 그렇고 사실 굉장한 법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조사부터 상당한 팽팽한 대치가 좀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국무회의 관련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어떤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지금 경찰에 의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됐잖아요. 이들에 대한 신병 처리는 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내란죄 특검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판 기일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내란 특검에서 지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조금 더 역량을 투여할 부분은 아마도 이 내란과 관련된 다른 인원들에 대해서 이 내란죄와 적용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없을지 이런 부분도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참석된 인원들 가운데 현재까지 어떤 기소가 됐다거나 조사가 뭐 피해자 신분이나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해도 다른 가담자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 전후에 있어서 이런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하고 어떤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경찰은 앞서서 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원들 한덕수, 최상목, 이상문 전 해남미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도 앞으로 이제 수사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특검 측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소환을 통해 그날 일단 국무회의에 있었던 그 12.3 비상계엄의 그 하루 전 과정을 다시 구성하는 절차도 거치고 이 국무위원들 가운데 추가로 어떤 혐의점이 있는 사람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이 두 가지 특검보다 지금 내란 특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을 이제 첫 대면 조사를 했고 또 김영현 전 국방장관도 추가 기소하는 데 이제 특검이 성공을 했습니다. 향후의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될지 마지막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지금 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란죄와 관련된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다루고 있는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이렇게 세 가지가 돌아가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들을 다루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서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 특검이 경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에서는 양측이 이 세 특검이 모두 어떤 일정 같은 부분은 충분히 조율을 가능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뭐 경찰, 검찰, 공수처가 이제 무리하게 좀 경쟁하기식 수사를 하다가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에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사실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에서
입장에서는 어떤 형식적인 요건에 어떤 흠결이 없게 하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세 특검 모두 이미 어느 특검의 구성은 맞춰진 단계고요. 관련 사건들에 대한 사건 기록들도 모두 넘겨받아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 사건 자료들을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대면 조사 때 물어볼 그런 질문들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속도전을 내고 있고 먼저 내란죄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요구가 있었으나 이제 김건희 여사도 지금 퇴원을 한 상태이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검의 적법한 절차에는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머지않은 기간 내에 김건희 여사 특검 측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가능성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면 조사라는 것 자체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사실상 후반부에 이루어지는 것이 좀 일반적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사건들이 모두 정리가 되고 관련자들,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부분들, 수사기관이 모순점을 찾은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대면 조사가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검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준비가 끝나고 질문이 마련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순차적으로 대면 조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재소환을 통보한 내란 특검의 첫 대면 조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